이번 영상에선 갤럭시 S20 플러스의 커스텀 리커버리 설치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휴대폰의 부트로더를 잠금 해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설정을 열고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면 뒤로 가서 맨 아래까지 스크롤하세요. 제 경우에는 개발자 옵션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금은 잠시 꺼두겠습니다. 개발자 옵션을 켜려면 휴대전화 정보를 여세요. 소프트웨어 정보를 들어가서 빌드 번호를 연속으로 여러 번 탭하면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누르세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한 다음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누르세요. 업데이트를 실제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 삼성 서버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면 OEM 잠금 해제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여기에서 보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개발자 옵션을 껐다가 다시 켜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눌러 삼성 서버에 연결하세요.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휴대폰을 재부팅하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OEM 잠금 해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니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아직 부트로더가 완전히 잠금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메뉴에서 추가로 해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트로더를 잠금 해제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기가 초기화되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부트로더를 잠금 해제하기 전에 반드시 데이터를 백업해 두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부트로더를 완전히 잠금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원하신다면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기기를 끄기 위해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약 1초간 눌러 전원 메뉴가 나타나면 전원 끄기를 선택하세요. 이제부터는 컴퓨터 본체에 연결된 USB-C 케이블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좋군요. 저는 여기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부트로더를 잠금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메뉴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케이블을 휴대폰에 꽂아야 합니다. 케이블을 꽂을 때 버튼을 놓지 말고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볼륨 업, 볼륨 다운을 누른 채로 케이블을 꽂고 계속 누르고 있다가 이제 버튼을 놓아도 됩니다. 지금 클릭하지 말고 계속 누른 채로 볼륨 업을 누르세요. 이제 부트로더를 잠금 해제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볼륨 업을 누르세요. 이제 휴대폰이 공장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빠르게 초기 설정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브로더를 확인할 것이고 그동안 우리는 컴퓨터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브라우저를 열고 Hard Reset, 인포 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여기에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섹션으로 들어가서 먼저 샘승 드라이버스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른쪽에서 이 드라이버들을 선택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뒤로 가서 어딘을 입력하고 최신 버전인 3.14.4를 다운로드 하세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버전입니다. 그것을 클릭하고 다운로드 버튼도 클릭하세요. 다시 뒤로 가서 ADB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미니 ADB와 Fast Boot with Drivers를 선택한 후 다운로드 버튼도 누르세요. 그런 다음 새 탭을 여세요. 여기에서 커스텀 리커버리가 있고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리커버리를 클릭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이 두 개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이미 VB 미디어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이것이 우리의 TWRP 리커버리입니다. 아래에 있는 두 번째 파일은 리커버리이지만 VB 미디어 파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위에 있는 파일을 테스트했을 때 설치 중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파일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 두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다운로드, 그리고 표준 다운로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VB 메타 파일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하세요. 좋아요. 모든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다운로드 폴더를 열어주신 다음에 오디넵, ADB 드라이버, 그리고 삼성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파일을 모두 압축 해제해야 하므로 세 파일을 모두 선택한 다음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위너를 사용하거나 여기에 압축 풀기를 클릭할 수 있고, 위너가 없다면 모두 압축 풀기를 클릭해서 압축을 해제하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이미 모든 파일이 압축 해제되어 있어서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이제 삼성 드라이버, ADB 드라이버, 그리고 어디 앱이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삼성 드라이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을 클릭하고 언어를 선택하세요. 다시 다음을 클릭한 후 설치를 클릭하세요. 설치가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완전히 설치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동안 ADB 드라이버도 설치할 수 있으니 폴더를 열고 ADB 셋업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더블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Y를 누른 다음 엔터를 누르세요. 다시 Y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Y와 엔터를 입력하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Android ADB Fastboot 폴더로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제 경우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수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이 없을 거예요. 그냥 설치 과정을 따라가면 되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삼성 드라이버 설치와 똑같이요. 다음을 클릭하고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위에 있는 Universal ADB Driver를 설치하세요. 전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 수리를 선택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대로 설치해주세요. 이제 삼성 드라이버가 설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커스텀 리커버리가 있는 폴더에는 커스텀 롬도 들어있는데 원하신다면 어딘 앱을 사용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채널에 그 방법을 설명한 영상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4개가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커스텀 롬들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커스텀 리커버리만 설치할 거예요. 좋아요. 삼성 드라이버가 거의 다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진행됐고 휴대폰도 켜졌어요. 이제 빠르게 초기 설정 과정을 진행해 봅시다. 언어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한 뒤 동의함을 선택하세요. 지금은 와이파이를 건너뛰면 설정 과정이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다음을 클릭하세요. 더보기, 동의, 건너뛰기, 건너뛰기, 더보기, 동의, 다음, 그리고 완료. 좋아요. 이제 부트로더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에 연결해야 합니다. 위로 밀어서 올리세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연결, 와이파이를 열고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에 연결하세요. 좋아요. 이제 뒤로 가세요.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빌드 번호를 탭하세요. 좋아요. 다시 뒤로 가세요.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하세요. 업데이트를 설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삼성 서버에 연결만 하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다시 뒤로 가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화면이 정확히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즉 OEM 잠금 해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능이 아시다시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수동으로 이 기능을 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부트로더가 이미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화면이 정확히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기기를 전원 끌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그리고 전원 끄기 버튼을 누르세요. 보시다시피 삼성 드라이버도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설치가 끝난 후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컴퓨터를 재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물론 드라이버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시작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어딘 앱을 실행해야 합니다. 어딘이 들어있는 폴더를 열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이제 휴대폰에서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해야 합니다. 볼륨 키를 동시에 눌러야 하고 다시 한번 USB-C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볼륨 업, 볼륨 다운을 누르고 컴퓨터에 연결된 케이블을 휴대폰에 연결하세요. 이제 볼륨 업 버튼을 한 번만 누르세요. 길게 누르지 말고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합니다. 또한 어딘 앱에서 아이디컴 아래에 숫자들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휴대폰이 성공적으로 제대로 연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딘 앱이 휴대폰을 인식하므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저는 꼭 정품 USB-C 케이블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만약 정품 삼성 USB-C 케이블이 없다면 물론 다른 좋은 품질의 케이블을 사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리고 꽤 자주 문제의 원인이 바로 USB-C 케이블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파일 전송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완전히 그리고 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커스텀 리커버리를 설치하기 위해 먼저 옵션으로 가서 어토 리부트과 팩토리 리셋 타임의 선택을 해제하세요. 이제 AP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서 TWRP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유저 데이터를 선택하고 VB 미디어를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시작, Start을 클릭하세요. 네, 그리고 Pass라고 표시되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했고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리커버리 모드에 진입합니다. 전원과 볼륨 다운 버튼을 화면이 꺼질 때까지 길게 누르세요. 곧바로 전원과 볼륨 업 버튼을 삼성 로고가 보일 때까지 누릅니다. 로고가 나오면 전원 버튼만 떼고 볼륨 업 버튼은 유지하세요. 잠시만요. 휴대폰을 좀 더 편하게 잡을게요. 좋아요. 볼륨 업, 볼륨 다운, 그리고 전원 버튼입니다. 이제 전원 버튼과 볼륨 업 버튼으로 전환해서 누르고 있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전원 버튼은 떼고 볼륨 업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세요. 네, 로고가 보이면 볼륨 업 버튼도 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커스텀 리커버리 모드에 진입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새로운 커스텀 롬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초기화하거나 백업을 생성하거나 데이터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메뉴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ADB를 이용해 무언가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